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전정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G20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시장 상황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계속 오락가락해요. 그쵸? 오락가락하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개별주도 중소형 개별주도 투자하려고 그러면 고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불과 뭐 한 1, 2분 정도 고점 찍었다가 바로 밀려버리고 재료 나오면 고점을 찍긴 찍는데 네. 일부 종목이 국한돼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소수 종목 중에서도 몇 분 정도 고점에 올라갔다가 바로 밀려버리고 둔화돼 버리는 네.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잘 이용을 하면 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 게다가 지금 이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돼서 지금은 잠잠해지고 그 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정중동이라고 그럴까요? 정중동이요. 네네네.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그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크게 치고 올리질 못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리지도 않고 우리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지금 당장 요번 주는 그렇게 전개가 될 것 같고 요번 주말 정도 지나면은 이제 G20 정상회의 결과, 미중 회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나오죠. 네. 예. 월요일에 이제 상당히 변곡점이 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어젯밤에 보니까요, 그 6개월 정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휴전을 한다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미국 정부 자체에서는 그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부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그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못 나온다면은 미국 측에서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그 관세율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작은 정도 범위, 25%가 아니라 이제 10%지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에 충분히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시주석이 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게 지금 틀려요. 미국은 다르죠. 네. 예, 지적 재산권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국 측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범위의 그 화웨이의 제한을 철폐를 해달라는 거하고요. 네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모든 보복 관세를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 압박 확대를 중단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화웨이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건데 네. 이것이 한 몫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한 몫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90% 정도는 협상이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나머지 10% 부분이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하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불확실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재료가 많기 때문에 난해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겠고 결국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등락을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주말 지나면 좀 결과가 윤곽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향후 대응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 전망을 좀 해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이제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 이슈가 좀 워낙 있고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좋겠거든요.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지수 전망은 우리가 그래도 틀리더라도 항상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대응을 해봐야겠죠. 예, 전체 숲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차트를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자 어떻습니까? 그 지금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18년도 흐름하고는 조금은 이제 틀린 구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하고 유사한 듯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네네. 네.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두 번째 방송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하긴 한데 조정 기간이 좀 짧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요지는 이평이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차이가 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조정 기간이 조금 길었고 위로 많이 치질 못했는데 네. 요때는 조정 기간이 조금 짧을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 요 저점도 조금은 더 그 경사도가 좀 있죠. 네, 각도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소 지수 차트 정도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은 비교적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거래량으로 볼 때는 여기서 보세요. 네. 거래가 좀 늘어났었죠. 네, 거래는 좀 늘어난 듯해요. 네. 하지만 거래는 늘었지만은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어. 거래 대금 자체로는 좀 비교적 그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그 증가를 한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거래 대금 차트로 한번 봅시다. 지수하고 거래 대금 차트인데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둘 것은 요 부분이죠. 이 이동 평균입니다. 거래 대금의 오늘 거래 대금이 아니라 6일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서 밑으로 확 그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보다 어때요? 거래 대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쵸. 그죠? 주가 자체는 올라왔는데 거래량은 그리고 다소 아까 봤듯이 이제 증가한 것 같지만 실제로 거래 대금 자체는 죽었다는 얘기죠. 네네. 이거는 뭡니까? 힘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개별주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타났지 네네. 실제로 시장의 힘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상방으로는 좀 제한이 될 그럴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래량으로 봐서는 힘을 동반한 듯 싶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대금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네네.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지수는 지난번에는 2050에서 2150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딥니까? 여기서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는 어때요? 그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가 랠리를 하면서 좀 저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2080선 정도를 하단으로 보시고요. 아직은 상단은 2150 정도를 보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예. 그렇게 보고 이제 나중에 또 조정할 때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은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증권은 2080에서 2150포인트 사이를 좀 눈여겨보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상방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코스피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차트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지수 자체는 사실 시총 상위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수입니다. 그쵸. 네.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가 폭락했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물론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이 크게 내리면서 네. 코스닥 지수 자체도 큰 폭으로 내렸고 그렇죠. 그럴 때는 개별주도 개별 그 나머지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도 영향을 받죠. 네.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는 변수다. 맞아요. 항상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세요. 코스닥 네. 차트. 역시 뭐 주봉 자체는요. 주봉 자체는 아까 거래소도 그렇고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정도는 지금 현재 깨진 건 없어요. 네네. 깨진 건 없고
또 여기를 이제 한번 바닥으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바닥 패턴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슬쩍 깨지더라도 밑에 하단 지지대 라인이 견고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번에 반등을 줬다 밀리기 때문에 이건 지금 주봉입니다만은 반등을 줬다 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단은 좀 밑으로 좀 더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싶고요. 네. 다시 일봉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일봉으로 일봉으로 한번 가요. 보니까 지금 요 지점이 이제 위협 당하고 있는 거죠. 위협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거래 대금 이동 평균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초단타 매매, 단타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2050에서 2150으로 자, 코스닥이죠. 700 내지 750포인트로 예상을 해드렸죠. 네네. 700이 여기였고 750이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 지수는 하단이 위협 당하는 모습이고 만약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은 더 시총 상위주들이 내려간다면 하단은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열어놓는다면 어디가 될까요? 600, 한 60, 70, 요 정도에서 위쪽으로는 뭐 750포인트 좀 그 범위를 크게 보면은 요 정도 상황. 네. 자, 요 범주에서 좀 움직일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시총 상위주가 많지만 IT 쪽도 시총 상위주 간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이쪽이 급등하면서 IT 후발주자 중소형주들이나 중형주들이 좀 올라오면 네. 지수 낙폭은 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섹터에서 선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결국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지수를 봐가지고서는 역시 등락 과정이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거꾸로만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고, 네.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데, 만일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선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에선 지준율 인하가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겁먹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불발이 되면 흔들리겠죠. 네네. 그 부분만 감안하면 가시면 될 것 같고, 소폭 차익 매매 위주로 이번 주, 다음 주는 아직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매 측면에서는요. 네. 네. 자, 시장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실검에 HLB가 좀 떠 있죠.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바이오 쪽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인보사 사태도 있었죠. 좀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은 좀 바이오주의 급락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바이오주가 제약주는 아니에요. 그죠? 네. 제약주는 아니고 바이오주. 특히 그 바이오주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도 있고 이제 신약 업체도 있고 한데 그쵸. 신약 업체 위주로 주로 이제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메지온이라든가 HLB가 영향을 크게 줬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HLB는 하한가래요. 아직도 하한가에서 네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는 반등을 화끈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쵸. 그 오늘 3시죠. 네. 네, 3시에 기업 설명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가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얼마나 밀렸나 한번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시총 상위주 에서 이제 HLB라든가 메지온이라든가 네. 셀리버리, 셀바스 헬스케어, 알테오젠, 올릭스 이름 들으면은 다 아실만한 그런 종목들이 크게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예. 그렇기도 하고 오른편에 그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 순위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1위부터 14위까지. 그 중에 뭐 1위 종목, 3위 종목, 4위 종목, 그리고 7위 종목, 네. 10위 종목이 전부 하락을 크게 했거든요. 특히 뭐 HLB 같은 경우가 낙폭 큰 원인이 됐지만 네네. 그런 모습으로 충격을 준 모습입니다.
어제는 그랬지만은 오늘은 좀 다소 약간 이제 진정은 된 듯한 싶은데 네. HLB는 아직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HLB 정도는 아직 그 영향권 하에 있지만 어제보다는 그 크게 내리는 종목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어제도 워낙 좀 리스크가 컸죠. 네. 실제로 뭐 충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원인을 알아야 또 대응 방향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원인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자료화면은 조금 이따 보고요. 네. 일단 지금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예. 네. 저건 이제 어디입니까? 그 메지온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폰탄 그렇죠. 수술하고 관련이 된 거는 이제 메지온인데 네. 결국 사실 메지온 임상 실패설이 나오고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고요. 오늘 그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요, 미국 FDA 그 3상이라는 거, 임상 3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도전을 해야 우리가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만으로도 이제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있는 부분인데 네. 과거에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원인 분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이런 그 신약 임상 실패설 네. 그 건이 이제 원인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그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종목들은 실적은 안 좋은데 자꾸 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연구를 하자 보면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자금이 필요하면 금리가 높을 때는 불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그러면 인하 시기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무역 전쟁이 좀 수그러든다 그런 건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미국 그 생명과학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근에 좀 밑으로 내려왔고 미국 반도체 지수는 올라왔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도 좀 받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저금리를 선호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손상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 관련 산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렸을 때는 항상 핑계거리로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대선. 있죠. 근데 뭐 오바마 케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뭡니까 그 투표하는 투표권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값이 인하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약값이 인하된다는 것은 결국 제약 바이오 쪽에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작용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항상 통계적으로 그랬어요.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밑으로 밀었다가 쭉 올라올 때 그때는 개별 중소형주들이 시원찮았어요. 최근 보면은 6월 달 초반엔 그 중소형주들이 그 테마 장세로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갈수록 초단타 위주로 되는 것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몰려서 그래요. 외인들이 그쪽만 사거든요. 다른 쪽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비삼성전자 종목에 괴리가 있고요. 네. 항상 시장은 IT냐 BIT냐 삼성전자냐 비삼성전자냐 이 구도에 의해서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올라온 것에 영향이 역시 바이오주 급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저희가 원인 분석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임상 실패설이라던가 금리 인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에 조금 바이오주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메지온과 HLB 상황과 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뭐 지금 어제 폭락을 했고 오늘 반전을 하고 네. 한 종목은 또 하한가고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하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지온 같은 경우는 그 유데나필이라고 있어요. 네, 유데나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폰탄 수술을 해서 심장 그 수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이게 아마
시중에 얘기가 도는 거는 8천억 가치가 있다 그래요. 유대나필만. 8천억. 예, 네네. 예. 좀 과장됐을런지는 몰라도 이런 게 한 건 터지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자료화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그 폰탄술이라는 것이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전문적인 부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네. 이 폰탄술을 통해서 유대나필 치료제를 통해서 심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제보다 효과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8천억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매지온의 그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왔나? 지금 네. 화면에 나오죠. 화면에 그쵸. 나옵니다. 쭉 보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쪽에 좀 증권사 보고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 네네. 그 증권사 보고서 나오는 증권사가 그러니까 수가 적을 때는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대개 그 증권사들 거의 대부분이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케이프 투자증권, 뭐 키움증권. 자, 요 정도입니다. 네. 그죠? 그것도 이제 18년 이전에 좀 나왔던 부분이고, 19년 같은 경우는 한화하고 케이프 투자증권이에요. 네, 그렇네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보고서를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아무래도 IT 쪽보다는 좀 쉽지는 않아서 예측이 좀 보고서는 어렵기도 하고요. 보고서는 네. 좀 적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볼 때 증권사들이 좀 많이 보고서를 내는 그런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그쵸. 좀 좋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도 좀 내는 게 좋겠죠. 네, 목표 그쵸. NR 보고서가 아닌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 자체가 좀 특이해서 쉽게 보고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매지온에 대해서 보고서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매지온 한번 증권사 보고서 한화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자, 보니까 목표가 16만 원. 유지하라고. 그죠? 네. 근데 유대나필이 네. 사실 그 임상 그 승인이 되기 전에 데이터가 일단 공개가 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상용화가 되고 그런 수순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그 보고서에 그 제가 밑줄 쳤지만 원래는 4월 중순경에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지연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6월 말 7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6월 말이 거의 다 됐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급한 투자자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왜 안 나올까? 예, 의심하는 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임상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실패한 건 아닌데 네네. 시기적으로 볼 때는 데이터 이게 나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의구심이 주가를 좀 폭락시키는 그런 그럴 측면이 수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네네. 자료 화면을 보세요. 예, 이 증권사 보고서 그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나증권.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었어도 승인 관련 일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네.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나필의 NDA 신약 허가 신청은 올해 3분기로 예정되어 있다. 좀 긍정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죠? 데이터는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측면들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네. 목표가 16만 원하고는 좀 아직은 좀 괴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매지온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 전에 공매도가 좀 많았어요. 예, 네네. 공매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약간의 리스크를 좀 미리 대비했으면 네.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 자료화면 공매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5월 8일부터 그 공매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4.4731%라는 것은 공매 비중입니다.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나온 수량. 높네요. 네. 이때부터 사실 그 14%, 10%, 24%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가는 그때부터 사실 좋지는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캐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네. 매주원에서 기업 설명회 행사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네. 네, 그다음 오늘 화면 볼게요. 언제예요? 오후 3시입니다. 네. 장 끝나기 전이니까 결국 장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설명회 그 결말, 설명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확정이 나올 되겠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는 기대감 있는 패턴을 보이다가 장 끝 무렵에 이제 결국 이제 장이 마감이 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자세한 걸 아는 거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어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는 좀 난해하죠. 그쵸. 설명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제 지연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가 지연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반등기를 이용해서 물량을 비중이 좀 크신 분이라면 네네. 좀 줄였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하시는 부분도 감안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나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뭐 매지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기업을 통해서 내용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패설에 대해선 루머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 흐름 좀 더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위험성이 있는 만큼 비중은 줄여서 좀 대응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지금 실검에 올라와 있는 저희 다른 종목이죠. HLB는 좀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더 HLB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게요. 어제 하한가 쳤는데 오늘 정도는 그래도 하한가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하한가 잔량이 300만 주인가요? 300몇만 주 정도 쌓였었는데 네. 그러면 오늘 거래가 그 정도 터지면 하한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만 네네. 오늘 아직까지 어렵거든요. 지금 네. 이틀 급락하면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한가 폭이 커졌기 때문에 네네. 여기다가 한 번 더 밀리면 그야말로 뭐 3분의 1 토막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네네. 아직은 이제 잔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하한가죠. 그렇죠. 네,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하한가인 있습니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리보세라닙이 결국은 HLB는 목표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네. 글로벌 3상 시험 결과가 결국 거의 실패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도전은 도전이고 지금 현재의 결과가 주가를 자꾸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보세라닙 건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 1차 지표 목표치? OS 목표치 네, 미달해서 미달. 결국 이제 급락을 한 것이고 그렇죠. 리보세라닙이 그럼 과연 뭐냐? 음. 네, 나오고 있죠. 뭐 네. 표적 항암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 이외에도 물론 있습니다. 다른 신약건이 다른 하지만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네, 다른 파이프라인이 네. 있지만 이쪽에 최근에 주목이 됐던 상황이고 그쵸.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얻어 맞으니까 그 충격이 아주 크네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사실 다른 임상 한번 볼까요? 네. 자, 화면에 지금 나오듯이 3상이 지금 진행됐던 것이 이제 맨 위쪽이고요. 그쵸. 그 밑으로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2상, 1상 네. 가 있는 게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임상 1상 착수한다. 2상 착수한다. 그렇게만 해도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움직이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집중이 임상 3상권의 맨 윗부분에 집중이 돼 있던 때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이제 크게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이 HLB도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 볼까요? 쭉 보니까 역시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렇게 보고서 많지 않습니다. 토로스에서 주로 밀었어요. 이 종목을. 네, 네. 토로스에서 주로 밀었는데 16만 5천 원까지 해서 DS증권 최근 보고서 하나 나오고 네. 사실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표가 제시증권사도
절반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좋은 얘기들은 나왔지만은 결국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임상 3상 지연된 건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나온 토러스 증권 보고서 한번 볼게요. 네, 한번 토러스 볼게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메지온과 마찬가지로 5, 6월 달에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6월 말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안 나온 것이 벌써 원인이 됐던 것이고 물론 메지온보다는 HLB는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됐죠. 네네. 네. 저 메지온은 이제 데이터가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었고 네네. 이 보고서가 4월 달에 나온 건데 네. 눈치 빠르면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주가는 오히려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죠. 전망이 잘못된 거죠. 네. 전망은 잘못된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볼까요? 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기대되는 건 또 딴 거 있어요. 뭐 병용 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밑부분 보면 캄렐리 주맙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진입 기대됨. 이거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목됐던 것이 지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네. 예, 그 다음 화면. 그래서 긴급 설명회를 어제 이건 뭐 장중에 발표를 했었죠. 갑자기네. 장중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도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네네. 예,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뭐 어떻게 제가 볼 될까요? 때는 네.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HLB. 네. 예.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쯤에는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반등 파동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거래가 많이 실리면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래가 좀 약한데 반등이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힘이 좀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됐기 때문에 반등 시 물량을 좀 줄여놓고 네. 그리고 기간을 견뎠다가 나중에 재료가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진입하는 네.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저 HLB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는 물량을 좀 축소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다.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주 전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정현 전문가님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종목 진단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시스, 앞타바이오, 비덴트 이렇게 세 종목이 상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먼저 클래시스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비중과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3,3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자, 클래시스는 지난 1월에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 해외 시장 진출에 긍정적 시그널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자, 클래시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클래시스 뭐 신규 종목인데 그 나온 지 몇 달 안 됐죠. 그쵸. 몇 달 안 됐습니다. 네. 의료기기 제조업체죠. 그쵸. 의료기기 제조. 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바이오 일반 다른 바이오 업체들과 다른 점은 실적이 좀 안정적인 게 강점이죠. 네네네. 예, 실적이 안정적인 게 강점입니다. 바로 네. 그 모멘텀이 있는 것이 클래시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사도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이제 등락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쵸. 이분도 13,300원에 5%. 네. 지금 뭐 사신 가격대 조금 미친데 그 피부 그 리프팅 기기 뭐 슈링크라고 아십니까? 네, 슈링크 알죠. 잘 아시죠? 네, 이제 알죠. 네, 남자라 잘 슈링크가, 모르겠는데, 네, 예.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네, 예, 효과가 그게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대박을 쳤다고 그래요. 네, 예, 거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대박을 쳐서 이제 네네. 그 건 때문에 클래시스가 올라올 수 그쵸. 있었던 배경이고 네. 인기가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적 뭐 비교적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보다 실적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괜찮지만 바로 이전,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확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이미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1분기보다
2분기에 증가하는 속도가 지난번에 그 4분기에서 1분기에 올라온 그 퍼센테이지보다 조금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적 네네. 발표 시즌이 이제 곧 임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괜찮긴 한데 증가율이 1분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니냐. 아.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그래서 볼게요. 지금은 이 라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조금 누를 때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그쵸. 신규 매수자들은 네. 타이밍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000원 네. 또는 그 아래쪽 있죠. 요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한번 밑으로 밀었다가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밀었다가 들어올릴 개연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지금 13,300원에 사셨으니까 저는 절반 줄이고 싶네요. 줄였다가 절반 정도? 좀 밑에서 그 싼 가격에 사고 싶어요.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가지고 보면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클래시스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신 후에 가격이 12,000원 하방으로 좀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 다시 좀 매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클래시스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인 앞타바이오 화면을 통해서 매수가와 비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3만 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장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제약바이오에 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투심 약화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앞타바이오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전망 좀 궁금하네요. 네, 앞타바이오 이름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해주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첫날 반짝하고 그러니까요. 계속 밀어버리니까 네.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난치성 치료제 신약 개발 업체고 공모가가 한 3만 원 선에 나왔던 건데 네. 첫날 한 5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더블 정도 시세를 그쵸. 반짝 냈죠. 네. 그랬다 계속 밀어버리는 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날 매도 타임 놓친 분 입장에서는 차익 미루다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봅니다. 그렇죠. 청약에 참가하신 분도 지금 손실이 난 상태고 네. 매매에 참여해서 주식을 취득하신 분도 계속 손실을 보는 상태예요. 네. 좀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음봉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요. 단타로 성공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네. 네, 아침에 사면 밀리고 그 다음 날 또 밀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네네. 단타 매매로서도 첫날 빼고는 쉽지 않았다. 첫날도 뭐 물려버린 거죠. 그쵸. 몇 분 사이에 그 판단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모습인데 네. 물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죠. 그렇죠. 지금 뭐 실적은 당연히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기술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업체는 맞고 네. 7개 파이프라인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이프라인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올 때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니까 35%. 그러면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양호한 편이네요. 유통 물량이 근데 조금 높아요. 한 55%니까 네네네. 유통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현재 그런 거 아니냐. 공모주 물량은 초반에 다 소화가 됐거든요. 네네. 절반 이상은 기관의인 물량 나왔어요. 공모주 물량은. 네. 하지만 이제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모습 같고. 근데 공모 가격은 3만 원인데 무너졌죠. 무너진 공모 가격.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무너진 공모 가격이라면은 이 기업이 처음에 그 상장하러 신청했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공모가 밴드가 있습니다. 그게 대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2만 5천 원권이 살짝 무너졌죠. 2만 5천 원까지 네. 살짝 무너졌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공모가 밴드로 보면은 이제 내릴 만치 내리지 않았느냐. 공모가도 무너졌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어제 그 투심이 안 좋아서 그쵸. 밀린 영향이 좀 컸다고 보고요. 네. 제 생각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에 착안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2만 5천 원 아래쪽은 지금 몰리신 분은 버텨야 될 구간이죠.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3만 원에 사신 거잖아요. 뭐 그쵸. 지금 그건 잊어버리고요. 여기죠. 여기서 잡으신 건데 그건 네. 잊어버리시고 현재는 공모가 밴드
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네, 네. 2만 원, 2만 5천 원. 네. 자, 요 구간은 저는 매수 구간으로 보고 싶지 매도 구간으로 뒤늦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기 네, 쉽지는 네, 네. 않고요. 지금은 좀 참아보라는 말씀을 전 드릴게요. 네.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심이 좀 약해진 영향이 있지만 자, 희망 공모가 밴드 차관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홀딩해 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어서 비덴트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 비덴트입니다. 매수가는 1,4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자, 페이스북이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도입하겠다라고 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비덴트는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비덴트는 최근에 그 암호화폐의 대장 역할을 했죠. 네, 그렇죠. 비덴트하고 뭐 우리기술투자 네. 이런 쪽인데 항상 암호화폐 쪽 움직이면 이쪽이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돼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네. 거래도 많이 실렸고 올라가는 각도도 상당히 예리했던 그런 종목이고 오. 거래도 많았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시중의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FATF 규제안이 생긴 건데 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규제안이 생긴다 그러면 악재 같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네. 이거는 음성적인 부분은 양성 부분으로 바뀌는 바꾸겠다.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음성화되어 있는 거를 양성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시키는 규제안.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화를 하기 위한 첫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G20 회담에서도 뭐 규제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아마 이 그 FATF 규제안 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보다는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시키는 건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 한 번으로는 한 번 파동으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네. 네. 시장이 만일 그리고 지리멸렬한 패턴이라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싶고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모두 다 확산돼서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비확산됐다는 거죠. 그쵸. 이거는 확산이 되면서 그 테마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확산이 안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 몇 종목만 올라갔기 때문에 쉬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네. 암호화폐 오늘 어제는 좀 음봉을 하나 보였어요. 저 비트코인 그 주가를 보니까 네네. 음봉을 보였지만 조정은 조정인데 등락 정도의 조정이지 큰 조정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비덴트 볼까요? 이분은 얼마에 샀나? 1,400원. 그죠? 네, 1,400원. 10% 정도. 어디입니까? 1,400원이면 여기네. 여기입니다. 그죠? 네. 뭐 갭 상승을 했던 지역 근처까지는 이제 왔죠. 그렇죠. 저는 지금 10% 손실난 구간이지만 네. 지금은 좀 견뎌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에 긍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다리고 반등을 보시고 나중에 한번 치고 올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덴트는 뭐 규제안이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홀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G20 정상회담의 추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도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